네, 쌤 오늘장은 한산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확 줄어 있는 상황에서 위아래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빅 이벤트가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수요일에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다음 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6월 시장은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난 주말이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모든 그 이벤트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지속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특히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전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향후 물가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금리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고 또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겠죠. 5월 ISM 제조업 지수하고 제조업 PMI 확정치 이 부분 또한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고 또 어, 목요일은 무역 수지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등,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 초반은 그 5월 수출과 소비, 투자가 감소했다. 특히 관세 영향으로 해서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30% 급감했다라는 것, 이 부분 때문에 혼조 양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 정책과 관련된 섹터, 인공지능 관련된 거죠.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로봇도 움직이고 또 보안도 움직이고 AI 쪽도 같이 움직이고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이후 내일 이후에는 시장은 이제 경기 부양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은 좀 더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경제 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질 거냐 이것이 결국에 지수의 단기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기업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수익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의 물결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걸 보면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은 공모 청약 때문에 그동안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빠져나간 것 이상 들어오면서 58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 유동성이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더라도 약 6,600억, 이틀 동안에 1조 원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69조 2천억을 기록해서 6개월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선거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 주식형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작년 3월 29일 기록했던 69조 4,400억 여기도 돌파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 장세는 활발하게 펼쳐질 거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지금 현재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5월 29일 기준 했을 때 나간 게 200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26조 800억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록한 거는 220조 원을 지지해 준다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수준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유동성이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서는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새로운 변수
또다시 관세 전쟁이 재부각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밀었거든요. 4,300억 이상 순매도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현물에서는 매수 들어온 그런 국면이고 선물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 이벤트, 호재성 이벤트가 나오면 선물 매수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전반적으로 지표들 개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국가 신용부도 위험, 즉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크레딧 디폴트 수합을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하루 동안에 약 1.95%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1개월 평균 약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중국을 보더라도 하루 동안 2% 하락했고 1개월 동안 약 1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또 여기서 보면 일본 역시도 주간으로는 0.0 하루는 0.05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가 꺾였거든요. 물론 주간으로는 9%, 8%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본이 단기적으로 위험력이 더 크고, 국내 같은 경우 보면 29.58 기록하면서 약 1.8%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주간 4.76% 하락하는 이런 모습 보면 결국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비트코인도 조정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게 10만 2,080달러, 10만 2천들을 지켜준다면 요거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10만 870달러죠. 그럼 나름대로 지금 상황도 견조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역시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지 않을 거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를 보더라도 바닥권 확인 후에 고점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 그럼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서 편하게 수익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과 그다음에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에고이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쫄부라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관세를 인상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위험이 감소되면서 안정에 회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관세 부분도 새롭게 위험이 나왔지만 기존 충격보다는 훨씬 작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위험도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지금 역시 국내 증시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유럽 시장 역시도 해외 자금들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역시도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시아나 유럽이라든가 이 유동성은 충분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루하루 악재가 나오건 호재가 나오건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이것만 보고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6월에는 그동안 반도체 모멘텀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수의 상단은 단기적으로 막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2차 전지를 충분히 경제 성장에 충전 모멘텀을 삼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이제 독일의 인터 배터리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행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배터리 섹터들도 낙폭과에 대한 반등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순환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역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결국에 6월도 역시나 적극적인 수익 추구, 순환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살펴볼게요. 어디 보셨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장법인이라든가 전문 투자자들이 법인의 자금을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샀다라는 게 발표 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인서울 행사가 수요일 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국내 상장 기업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비트맥스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목요일 이후에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유라클 또한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요. 핑거 역시도 같은 맥락이고 FSN 역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장법인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것들 이게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이슈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 관련 이슈들은 대선이 끝나더라도 취임까지는 기대감이 굉장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정부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동안 B2C에서 B2G로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솔트룩스라든가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든가 플리토 그다음에 포바이포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DSC 인베스트먼트까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창투주들도 한번 움직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 자 모처럼 만에 수소 관련 섹터에 온기가 들어왔어요. 두산이 1000km를 달리는 수소버스를 9월 출시한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 오늘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그다음에 S 퓨얼셀이라든가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트럼프가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한다라고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쪽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역시도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 접근하자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관전 포인트, 수요일 일정부터 챙겨볼게요.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될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당선될지에 대해서 관련 정책 관련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두 군데가 다 겹치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오늘 미리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지속가능회의가 또 6월 3일에 있어요. 오늘 장 초반에도 알래스카 회의 참석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련주를 움직였지만 결국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시점에서도 알래스카 관련 LNG 관련주들이 반등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이 부분은 한 번 더 차익 매물 이 부분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미국의 연준 베이직 발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수 변동 커질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서울 2025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투자 법인들이 오늘 부각받았고 그다음에 수요일 시점에서 독일 배터리 쇼를 개최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EV 트렌드 코리아를 개최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슈가 된 부분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들이 메인이 될 수 있고 또 4680이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들 반등 나올 수 있을지 보고 또 수요 시점에서는 AIN 빅데이터 엑스포가 있어요. 이것 때문일지 정책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인공지능주들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인공지능 섹터들이 수요 시점에서도 부각될지 봐야 되고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보안도 움직이고 로봇도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수립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관전 포인트 살펴봤고요. 이제 시초가 공략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수요일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바이오가 여전히 계속 약하거든요. 지금 바이오 쪽도 약하지만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접근해 볼 거는 이제 낙폭과대로 관세 부과에서 충격에서는 조금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는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 수혜 섹터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또 부각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 보면 실적에 대한 발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약 한 15% 올라가고 내년도도 15%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HK 이노엔을 보면 일단 실적에 따른 개선 효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 외국인 다 할 것 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파이프라인 임상이 순항을 하고 있고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게 특히 면역 항암이라든가 암계통, 소화기계통 쪽에서의 신약 강자로 도약한다. 그러면서 K캡의 미국 진출이 임박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K캡 수출을 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우리 매수를 뭐 4만 1,000원 전후면 굉장히 좋은데 자 우리가 보면 뭐 4만 1,500원 전후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매수하고 손실을 좀 크게 볼게요. 3만 9,000원 이탈 손실 기준을 보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5만 4,000원 여기를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HK 이노엔 오늘의 공략주로 받았습니다. 수요일의 공략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SK 이터닉스 짧게 AS 도와주세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네요. SK 이터닉스는 이제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 ESS라든가 수소연료라든가 이런 쪽들이 부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이터닉스 우리가 24,000원, 26,000원 목표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수소와 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우리 24,000원, 26,000원 그대로 목표가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대로 SK 이터닉스는 목표가 유지하면서 끌고 가기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쌤과 여기서 일도양단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